정말 그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필요한 그 정책을 상정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와 그러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짤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는데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정책을 짜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 상정을 하면, 국회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국회까지 올라가도 그게 정책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몰라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그거를 이제 많이 오픈해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출산율 떨어져, 출산율 떨어져, 우리나라 절벽이야 이러지만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출산율 갖고만 한다? 이걸 여기서부터 풀어줘야 결론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여기서부터 다 막혀버리니 출산율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인종이 대한민국 유구한 그 조선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는 정말 민족이 딱 단일 민족이잖아요. 와, 진짜 이제 미국처럼 정말 인종들이 다양한 그냥 한국이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지금 저번 편에도 요새 그 결혼하는 인구들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다룬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외국인들끼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다문화 자연스럽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더더군다나 또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 근데 한국이 너무 좋아, 살기도 좋고 너무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 한국 남자들과 국제 결혼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2세, 3세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뭐 정책이든 요새 젊은 친구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든 그냥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국가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도 무조건 대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변해서, 저도 우리 딸한테 대학 안 가도 좋아, 차라리 4년 동안 그 학비 갖고 차라리 나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4년 내내 대학 가서 뭘 배워요? 술 먹는 밖에 더 배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대학 나오면 또 그때부터 또 취업 준비, 취준생 돼버리잖아요. 이게 뭔 시간 낭비냐고요. 그러면 4년 동안 학자금 갖고 쇼핑몰이라도 네가 한번 운영을 해봐. 사실 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면 요새 아직까지도 그걸 보잖아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대학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자기소개서 읽다 보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 그거 있었잖아요. 대기업 서울 자가를 갖고 있는 뭐 대기업 김부장 막 결국 그 나이에 나와서 세차장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대학이 아니라 정말 대학은요, 공부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를 돌아서 내가 이거야, 난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그럼 그때 대학을 가서 공부하면 되고, 정말 이런 문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 대학 가서 공부하지 않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느껴지는, 여기서 배우는 게 저는 대학 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과 사귀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정말 자기 친한 친구 한두 명 만나지 못 만나요. 근데 제가 아는 지금 22살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무엇을 할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뭐 마에스터고 근데 영상 그걸 다니다 보니 이게 내 전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대학을 그 파티셰 빵 만드는, 그 다음에 디저트 만드는 이거에
얘가 이제 관심이 많다. 집에서도 시간 나면 이거 만들 때면 그렇게 행복했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막 살은 점점 쪄가고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백제예술대인가. 거기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파티시에가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정확히 이게 단어가 맞는지, 직업에 대한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빵을 만드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만들다 보니 디저트 공예, 디저트를 너무 예쁘게 만드는 이거에 자기의 장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에 더 관심이 많고 너무 예쁘게 만들고. 그래서 본인이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유명했나? 암튼 거기 파리? 뭐 아무튼 그쪽에 가서 학교도 뭐 가서 그냥 단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대요. 그 대회 같은 데 나가서. 그러니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요즘에 난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멋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너무 유명한 그런 디저트 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길 들어갈 거고, 지금은 호텔에 이제 그거 면접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이런 친구들이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와, 진짜 이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황도 했겠죠, 본인이. 와, 방황할 의미가 있었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저는 값지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대학 가도 제 친구 딸은 그냥 엄마가 공부하려니까 공부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좌절한 게 대학 갈 때, 야, 너가 그래도 가고 싶은 과가 어디까니? 엄마는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냥 공부하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난 공부한 것 뿐이야. 제 친구 딸이 연대를 갔는데도 뭐를 할지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학을 왜 갔냐고요. 원래 대학은 그런 거 찾으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